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페스티벌 문화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상생방송 서포터즈 5기 권소연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발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에 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축제를 단순히 즐기거나 아니면은 기획하는 정도에서만 그쳤지 제가 정말 페스티벌의 기원은 뭘까? 라는 생각은 막상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이제 축제랑 모든 문화가 모여서 한순간에 마치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한 번에 터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축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함께 페스티벌 문화의 기원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축제가 존재하는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스페인의 라토마티나라는 축제도 있고, 이제 가면을 쓰고 축제 기간 동안 이제 거리를 누비면서 즐기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도 있고, 이제 물을 서로에게 뿌리면서 이제 더위를 잊자라는 이런 태국의 성크런 축제도 있고, 한국의 이런 강릉 단오제라는 축제도 있으면서 되게 다양한 축제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나왔던 축제 이외에도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단어적 의미를 통해서 축제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네이버 국어사전을 통해서 축제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며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의미로 이제 그 의미까지 포함하면서 축제의 기원이 제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제사의 기원은 배달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찾을 수 있는데 배달국의 기록이 남아있는 환단고기 태백일사 중 삼신오제봉기에서는 둥근단을 쌓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직 언덕에 지내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사는 풍속으로 전해오는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형 제천단 유적을 통해서 배달국에서도 제천 행사를 지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천 문화, 즉 천제 문화는 무엇일까요? 환단고기 5권 중 태백일사 삼신오제봉기에 따르면 천재 문화는 모든 교육의 근원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천재 문화는 하늘의 제사, 천재를 올리는 것으로 5가지 가르침이다. 즉 모든 교육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고 넘어가자면은 오교, 즉 5가지 가르침이라는 것은 믿음, 공경, 효도, 의리, 화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 약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천재 문화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려의 팔관해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고려의 팔관해라는 것을 저는 단순한 종교, 그러니까 불교 문화 중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원나라 역사서 중 송사에 있는 외국서 내용을 살펴보면 해마다 건자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 나라 동쪽에 굴이 있는데 이를 수신이라 한다. 언제나 10월 보름달이면 그 수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팔관제라 한다. 저희는 이 내용 중에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늘의 제사를 드린다 이 내용이랑 10월 보름날 그리고 팔관제라는 내용인데요. 하늘의 제사를 드린다 점을 살펴보면은 천재 문화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10월 보름날이라는 날짜와 팔관제라는 그 행사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팔관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사 외에도 고려 태조 시기 작성된 훈요 10조를 살펴보자면은 여기에서도 팔관해를 하늘, 오악, 용신 등을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팔관해는 제천 행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이런 제천 행사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배달국뿐만 아니라 수메르의 지구라트,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마추픽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제천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천재 문화가 각자 문화권에 맞춰서 역사로 존재하고 있고 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약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약 문화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모든 체육 활동은 근원적으로 재래의식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오늘 이 4차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올림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노래를 한번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올림픽 역시도 모든 체육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래의식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페스티벌의 한 종류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들려주셨던 그 올림픽 참가는 이제 예약 문화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백일사 35제 봉기의 내용에 따르면 천하 구원족의 예약이 어찌 삼신께 천재를 드리는 예풍속에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삼신께 천재를 드리는 예풍속, 즉 천재 문화를 의미하고 그 앞에 예약이라는 점을 통해서 예약 문화는 천재 문화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행사를 잘 마쳤다 혹은 잘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시작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사진은 배달국에 있는 그런 석경이라는 문화재인데 거기서 나온 그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랜 시절 그 배달국에서도 석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약 문화를 즐겼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고구려 무용도를 통해서 예약 문화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위에 지금 점박이 옷을 입은 그 고구려의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앞에 말을 탄 사람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무용도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예약 문화를 즐겼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 동이열전 서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약 문화를 즐겼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동이열전 서문에서는 동이족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동이족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활을 되게 잘 쏘잖아요. 이번에 메달도 따고 그렇게 이제 동이족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약 문화를 즐겼다라는 점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흥이 넘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 어느 정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페스티벌의 기원은 제천 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인데 삼신성제께 올리는 그런 신교의 제천 문화로 비롯되었던 축제는 점차 다양한 축제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고 올림픽이나 영화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대학 MT나 혹은 축제 혹은 결혼식 등 그 우리 일상에서도 소규모 축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페스티벌은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통의 역할과 축제의 장으로도 작용을 하며 현재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모여 즐길 수 있는 세계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스티벌 문화의 기원에 대해 발표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기원을 알고 페스티벌을 즐긴다면 더 재밌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